안녕하십니까. 논문 작성법 강의를 맡은 김종규입니다. 첫 번째 강의는 구상에서 논문 주제로입니다. 논문 작성법의 핵심은 논문을 잘 작성하는 것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논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논문이 뭘까요? 논문은 크게 학술적 글에 포함됩니다. 우리는 흔히 학술적 글을 문제 해결적 글쓰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논문 역시도 문제 해결적 글쓰기가 되겠습니다. 논문을 끌어가고 논문이 해결하고자 하는 중심 문제, 바로 그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바로 이러한 가장 중요한 논문의 중심 문제를 우리는 주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논문이 출발될 때, 논문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주제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것을 주제를 잡는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주제는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주제는 생각보다 찾기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주제가 우리에게 그냥 떠오르지는 않고 지나가다 우연히 발견되지도 않습니다. 논문의 주제는 우리가 끊임없이 찾아야 할 대상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문제를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관심을 기울이는 것으로 문제가 끝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심을 그냥 둔다고 해서 문제가 발견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관심 역시도 하나의 방법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발견하기 위한 관심을 둘 수 있는가? 바로 이 방법을 알기 위해선 학술 활동이라는 것을 이해해 봐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문제를 발견하려고 관심을 두는 그 태도로서의 관심 역시 하나의 학술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학술 활동은 흔히 개인의 고립적인 행위로 이해되곤 합니다. 즉, 혼자 아무도 없는 방에 고독하게 앉아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 결과를 내는 것, 이런 것이 하나의 학술 활동인 것처럼 우리는 흔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인가를 알고자 할 때 그냥 알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알기 위한 자료를 우리가 찾곤 하게 됩니다. 그러한 자료는 내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만들어낸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무언가를 알고자 해서 어떠한 자료를 활용하거나 이용한다면 그것은 이미 타인과 또는 타인의 결과들을 우리가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보이지 않지만 끊임없이 타인과의 대화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학술 활동이란 근본적으로 고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협력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관심 역시도 근본적으로는 협력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한 몇 가지의 방식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PPT에서 보시듯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독서나 개인 연구는 우리가 알듯이 전적으로 개인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독서를 남들과 같이 할 수는 없겠죠. 혼자 할 것이고요. 그것을 분석하고 텍스트를 이해하는 데에는 혼자의 영역, 혼자만의 자신과의 대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특히 자신의 지도교수 그리고 여타의 전문가, 선배들이 되겠죠. 이들과 끊임없이 대화를 통해서 나의 관심사들을 끊임없이 넓혀야 하고 이런 관심사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점점 더 커집니다. 또 하나, 여타의 시사적 관심으로부터 나의 관심도가 더더욱 커질 수가 있습니다. 신문이라든가 TV 이런 것들을 단순하게 보지 마시고 나의 문제와 끊임없이 연결시키려는 시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동료들과의 세미나 활동도 우리의 관심을 굉장히 넓히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지도교수나 전문가의 대화, 개인의 노력, 그리고 학술 동료들과의 끊임없는 대화, 바로 이것이 주제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됩니다. 이러한 관심의 기회들을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우리는 논문의 주제, 그리고 특히 중요한 문제로 나아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통로들을 마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교수, 동료,
선후배, 그리고 개인의 관심사, 이 모든 계기들을 통해서 나의 관심사가 정해지고 나면 이 관심사를 내가 그간 공부해왔던 내용들과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관심사를 그간의 학습 및 연구 내용과 연결시킬 때 우리는 가주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가주제인 이유는 이것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붙인 명칭입니다. 따라서 그저 가짜 주제는 아닙니다.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가주제 역시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당연히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된 가주제를 내가 정말 해결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지침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 이렇게 설정된 가주제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지 않은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인류 최초의 시원은 무엇인가 라는 가주제가 설정되었다고 해봅시다. 이 문제를 과연 개인이 해결해 볼 수 있을까요? 아마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개인이 있다면 그 사람은 신이거나 천재일 것입니다. 하지만 대개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포괄적인 문제들은 문제로서 설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주제를 다시 설정하는 단계로 이행해야 합니다. 두 번째, 동일한 의미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자기가 감당해낼 수 없는 것이라면 과감히 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저 문제가 멋있다고 해서 끝까지 매달리는 것은 참 바보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제 아무리 이러한 문제에 매달린다고 하더라도 결코 해결될 수가 없기 때문이겠죠. 마지막으로 멋있는 주제이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듯한데 결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자료가 내가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자료일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아쉽지만 이러한 가주제는 폐기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설정된 가주제가 논문의 최종 주제로 확정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수정 과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가주제를 설정하는 단계에서도 충분히 생각을 했겠지만 실제로 이것이 하나의 논문 주제로 활용되기까지는 좀 더 많은 생각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때로 가주제가 바로 논문의 확정 주제가 되는 경우가 없진 않습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에는 추후적인 자료의 탐색이라든가 지도교수와의 대화를 통해서 논문 주제가 좀 더 의미 있고 좀 더 명확한 것으로 수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가주제를 별도의 수정 과정을 거쳐서 논문 주제로 확정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우리가 별도의 수정 과정을 위해서 자료 탐색과 대화를 위한 몇 가지의 지침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자료들은 모았는데 내가 이해할 수 있는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가주제 단계에서도 내가 자료를 구할 수 있는 것, 자료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구한 자료를 보니까 내가 도저히 해독할 수 없는 언어라든가 내가 해독할 수 없는 내용들이었다면 이러한 내용들을 제 아무리 붙들고 있다고 하더라도 논문 주제로 넘어가기는 매우 힘듭니다. 다시 말하면 논문 주제를 해결하는데 이 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지난한 과정들을 거쳐야 합니다. 논문에 필요한 자료들을 이해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면 맞춰진 시간에 논문을 작성할 수 없을 경우가 많습니다. 대개의 경우 논문은 시간에 맞추어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위 논문이라면 학위 논문 제출 기간에, 학술지 논문이라면 학술지 논문 발간 기간에 맞추어서 논문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료들을 분석하고 자료들을 이해하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면 실제로 논문을 작성하는 시간이 매우 부족하게 되고 바로 이러한 탓에 시간에 맞추어서 논문을 작성할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자료들은 이해 가능한 것인가, 그리고 주어진 시간 내에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를 반드시 따져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또 하나, 주제의 범위를 좀 더 축소해서 좀 더 명확한 주제로 만들 수 없을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통상
논문을 쓸 때에 멋있는 주제를 누군가는 다 설정하고 이렇게 멋있는 주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멋있는 문제가 생각보다 쉽게 풀리진 않습니다. 논문의 핵심은 바로 이러한 주제를, 자신의 욕심을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이 논문의 범위를 줄여갈 때 좀 더 좋은 논문이 쓰여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자기가 해결하는 문제가 자기만의 만족에 지나치지 않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앞서 학술 활동이 개인의 고립된 활동이 아니라 연구자 집단의 협력적 활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협력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남들에게도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동료 학자 집단에게는 반드시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내가 설정한 문제, 내가 해결하는 문제,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동료들에게도 의미가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도교수와의 상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대개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꺼리게 되는데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지도교수님들은 바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하나의 멘토입니다. 따라서 멘토와 많은 대화를 해야 하며, 지도교수님들은 이러한 연구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더 많은 연구들을 했기 때문에 많은 경험들,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식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활용하고 끌어내어서 여러분 것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학술활동이며 지도교수와의 관계입니다. 따라서 지도교수와 충분히 상의했는지를 여러분들이 항상 따져보고, 충분한 상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지도교수님의 방문을 두들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논문 주제가 확정된다고 해서 다 끝이 아닙니다. 이러한 문제가 정말 자기의 문제라고 한다면 논문 주제에 대해서 자신이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너는 어떠한 논문을 쓰고 있어? 너 논문 주제가 뭐야? 라고 얘기한다면 내 논문 주제는 어떠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만 이 논문 주제는 진정한 자기의 주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번 가주제로부터 논문 주제 확정까지 우리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래의 에너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요. 이러한 관심사로부터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어떤 과정이 에너지 위기라는 것과 맞닿아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에너지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라는 가주제를 내가 설정했다고 해 봅시다. 그러나 자료 탐색 과정에서 보니까 에너지 위기 극복은 에너지의 생산 방식과 매우 밀접해 있고, 기존의 에너지 생산 방식은 중앙 집중식 에너지 생산 방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해봅시다. 현재의 문제라면 현재의 생산 방식 또한 문제이기 때문에 에너지 위기 극복은 현재의 생산 방식이라고 하는 것의 변화를 통해서 한번 고찰해 볼 수 있다라고 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지도교수라든가 또는 동료들과의 어떤 또 다른 대화를 통해서 에너지의 생산 방식이 분산형 생산 방식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이것이 또 하나의 대안의 방법으로 제시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된다면 에너지 위기 극복은 기존의 중앙 집중식 생산 방식의 문제로서 이해되고, 중앙 집중식 생산 방식의 대안으로서 분산형 생산 방식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논문으로 쓸 수 있는 최종 주제는 분산형 에너지 생산 방식은 에너지 위기 극복의 대안일 수 있을까? 이렇게 주제를 축소하면서 문제를 명확하게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주제를 축소해내면 최초의 가주제보다 훨씬 더 분명한 주제를 설정하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서 명확한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나의 관심사들을 연구 집단, 예를 들면 지도교수나 동료라든가 선후배들이라든가 같이 많은 대화를 통해서 관심사를 넓히고, 이것을 나의 기존의 연구 내용과 결합해서 가주제를 설정하고, 가주제를 별도의 자료 탐색과 좀 더 심도 있는 대화를 통해서 수정하고, 이 수정된 내용들을 최종 논문 주제로 확정하게 되면 논문 주제의 명확성뿐만이 아니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그리고 논문의 완성도, 이 모든 것들을 매우 높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하셔야 될 것은 바로 이렇게 학술활동이라는 것은 자신들의 관심사를 넓혀야 하고 이 관심사를 넓힐 때 혼자만 끙끙 앓아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동료들과 연구 공동체들과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야만 한다는 점, 이 점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논문 작성법 첫 번째 강의 구상에서 논문 주제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